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이렇게 더우면요. 사실은 이 끼니를 거르기가 정말 쉽습니다. 입맛도 없고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이렇게 잘 챙겨 먹지 않다 보면은 매매할 수 있는 체력을 우리가 충분히 채우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좀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잘 챙겨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길 바랄게요. 자, 좀 해가 지고 나서도 덥고 습한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 시간 무더위를 조금 더 시원하게 날려줄 속 시원한 강의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해주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해주가 조금 더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는 건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저희 해주가를 치고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들의 사진이 보일 텐데요.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가 주시면요. 전문가의 이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에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올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그동안 방송했던 저희 해주가 VOD가 쭉 뜨는데요. 보시면서 강의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주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 해외 선물로 돈 버는 월요일입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하실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매 시간 다양한 이야기로 이 시간 꽉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 변프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매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실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해주가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해외 선물 거래를 해보지 않으셨거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오늘은 기본적인 어떤 해외 선물에 대한 강의 그 부분을 준비해 봤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해서 제가 다음 주까지 해서 이 해외 선물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A부터 Z까지 기초적인 부분을 좀 강의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니 해도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육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놓칠 수 없는 해주가의 깨알 재미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딱 10분 선정해서 저희 여의도 변프로 전문가의 유료 방송 3일 시청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말 어디서도 못 듣는 좋은 전략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주시죠. 예,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한 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이제 문자 퀴즈인데요. 1번 유로 달러, 그다음에 2번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3번 코덱스.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꼭 문자 참여를 하셔서 여의도 변프로가 제공하는 3일 방송 청취권을 꼭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바로바로 문자 주시고요.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죠. 자, 변프로의 해선물 기본 교육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인데요. 오늘 이제 1강에서 2강까지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이제 해외 선물이란 어떤 거냐, 그리고 해외 선물의 특징, 그리고 왜 우리가 해외 선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이란 사실 이 해외 선물이라는 해외 선물이라는 이 이름에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해외
해외이기 때문에 상품의 일단 다양성이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굉장히 많고 종목들도 많다. 그리고 어떤 그 뭐 좀 이따 이제 제가 언급하겠지만 뭐 지수, 통화, 뭐 상품, 어떤 이런 그 투자 섹터별로 다양한 종목들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우리 투자 상품의 다양성, 그 부분이 이제 해외 선물이고,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양방향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양방향 레버리지 투자는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매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평가되어 있는 거를 매도하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매수하고, 그래서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외 선물이다. 그래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면, 자, 그럼 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해외 선물은 어느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습니다. 이게 이제 KLRX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죠. 그 외에 이제 유렉스 같은 경우는 유럽 선물 거래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아이스 대륙간 거래소에서 영국에 상장된 거래소. 그 다음에 뭐 LME, 뭐 IP가 있는데, 지금 뭐 유렉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아이스, 그리고 싱가포르 거래소 SGX, 그리고 홍콩 선물 거래소 HKFE, 우리가 이제 그 줄여서 말을 하는데, 그거랑 이제 가장 많은 종목들이 상장돼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은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외 선물의 거래소죠. CME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CME에 상장된 종목들을 대부분들을 거래를 하실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뭐 항생이라든지 뭐 차이나 AOC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홍콩에 이제 상장이 돼 있고요. 지수 선물 가운데 다우는 좀 특이하게 아이스에 상장이 돼 있죠.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 CME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유렉스, 또 아이스, SGX, 홍콩, 그 다음에 CME, 요 거래소를 저희가 이제 상장된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물론 시봇이라는 요 거래소도 상당히 좀 역사가 깊은 그 거래소입니다. 사실은 시봇이 먼저죠. 이 시봇이 먼저 거래소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주변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거쳐서 지금의 CME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요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은 해외 선물 거래 구조입니다. 거래 구조인데, 자, 이제 여기 맨 윗단에 투자자에 해당하는 게 우리 투자를 하는 그 투자자 입장이 되겠고요. 국내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있고 개인이 있고, 그 다음 뭐 통상적으로 증권회사가 이제 거래를 중개를 하죠. 증권회사가 하고, 이 증권회사는 이제 KRX 거래소에 주문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TS에서 매수나 매도 주문을 하나를 띡 누르면 얘가 이제 증권회사로 갔다가 이 증권회사 그걸 받아서 다시 거래소에 주고, 이 거래소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해외 선물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고, 이 FCM이라는 요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자, 뭐 어렵지 않아요. 투자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거래를 하는 사람이 투자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시중에 우리나라 증권사가 이제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이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에서 FCM이라고 하는 선물 중개회사, 해외 중개회사, 뭐 그 도이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UBS가 될 수도 있고, 뭐 노무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외 선물 중개회사를 한 번 더 거치고, 여기에서 이제 CM이라든지 방금 전에 살펴봤던 CM이라든지 뭐 NISE, 그리고 또 저기 뭐 유렉스 이런 것들의 주문을 뿌려지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요 박스, 빨간 박스의 요 부분이 해외 FCM이 한 번 더 주문이 그 들렀다가 간다. 그냥 뭐 심플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거래 구조, 해외 파생 상품 거래 구조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선물의 이해인데, 사실은 이 선물에 대한 개념을 제가 뭐 심플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이 있죠. 그래서 선물의 기초 자산은 보통 현물이 되죠. 그래서 뭐 S&P 500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S&P 500 현물이
그 기초 자산이 되는데 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도 선물이 있고 현물이 있죠. 그래서 선물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에 이제 이 선물의 탄생에 대해서 조금 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원유 수입업자입니다. 수입업자인데 3개월 뒤에 유가가 오르거나 오를 것 같아요. 지금 가격보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배럴에 1,000원인데 그 3개월 뒤에 이 1배럴에 1,000원이 되는 선물 가격이 2,000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지금 3개월 뒤에 거래할 것을 지금 거래 상대방하고 자 3개월 뒤에도 내가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체결하는 겁니다. 미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선물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해외 선물 시장에 참가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투기 거래자들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최초의 어떤 선물 도입의 목적이었던 해지 거래 또 이제 재정 거래자, 차익 거래자라고 하는데 어떤 크게 세 가지 분류의 시장 참가자들이 해외 선물 시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놈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최초에는 본래 그러한 목적, 해지 목적에 의해서 이 선물이라는 어떤 그 계약 형태가 탄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월물이 있죠, 월물이.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월물이 8월물인데 이 최근 월물, 8월물, 9월물, 10월물 이렇게 계속 상장이 돼 있죠, 오일은. 근데 이제 그 최근 월물 그러니까 9월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월물이라고 하는데 최근월물로 가까이 올수록 현물 가격하고의 괴리차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월물, 가장 가까운 월물로 거래하면 현물가와 유사하게 판단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차월물보다 가장 최근월물 기준으로 현물가의 가격 괴리차가 가장 적다, 가장 비슷하다. 그거까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이제 해외 선물의 특징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의 일단 다양성,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였죠. 양방향 레버리지 거래가 된다. 롱숏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매도도 되고 매수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4시간이 거래가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23시간이 거래가 되는데 24시간 동안 시장이 계속해서 장이 열리고 거래가 체결이 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된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요 세 가지가 어떤 해외 선물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다. 자, 다음은 왜 해외 선물인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러한 특징 때문에 어떤 해외 선물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해외 선물은 뭐 현존하는 금융 시장 중 가장 발달된 시장이다. 그 종목마다 증거금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만 낮은 증거금, 이 낮은 증거금이라는 반대로 예비하면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글로벌 투자 시장. 사실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이 시장의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떤 투기 세력에 의해서 시장이 휩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어떤 잡음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차트가 굉장히 깨끗하게 움직이는 편이고 추세 자체가 한번 형성되면 추세를 지속하는 어떤 그런 경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낮은 증거금 그리고 높은 레버리지 그리고 또 어떤 시장의 이런 큰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해외 선물이라는 투자 상품은 매력적인 상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드릴 수 있고 그 밑에 뭐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 전략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가져가거나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그 파생 상품을 투자를 즐겨 하시는 분들, 파생 상품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뭐 최고의 트레이딩 시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해외 선물 안에서 해외 선물이라는 종목이 어떤 파생 상품이라는 특징들을 가장 잘 뽑아내서 반영을 시킨 시장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이 해외 선물이 좀 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번에는 2강인데 바로 넘어가 보죠. 그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바로 이 해외 선물 접하시는 분들은 좀 드문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내 선물 옵션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로 넘어오시는 게 이제 보통 그 일반적인 루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처음 해외 선물을 접하실 때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변동성 자체가 사실 틀리죠. 주식하고는. 그리고 어떤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주식하고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이라든지 어떤 펀더멘탈 분석이 기본이 되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각국의 정치적, 뭐 경제적 이러한 상황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주식은 1대1이죠. 주식은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어치 주식밖에 살 수 없지만 사실은 이 해외 선물은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많게는 뭐 40만 원, 혹은 20만 원. 그래서 레버리 자체가 20배에서 보통 40배까지 있으니까 내가 작은 돈으로 많은 수의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죠. 사실은 수익이 날 때는 단기간에 어떤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손실 측면을 고려하면 그만큼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꼭 인지를 하시고 해외 선물 시장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뭐 똑같은 얘기죠. 레버리지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보다 훨씬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항상 그 해외 선물은 수익을 쫓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손실 관리를 하는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손절매와 증거금 관리는 뭐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자산의 일부만 투자.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그 실패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증거금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세요. 보통 뭐 70%, 80% 이상을 항상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얘 기본 자체가 레버리지가 20배에서 40배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 맞춰서 전체 자산의 그 어떤 투자 규모 자체를 다운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10%, 15%는 너무 작고 30% 내외, 20%에서 30%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요 룰을 꼭 지켜서 특히 초보자분들은 거래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의 투자 이러한 부분들은 꼭 선행이 돼야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뭐 밑에 전문 투자 영역이기 때문에 매매 입지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전문 투자 영역이다. 요거는 제가 제가 자료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전문 투자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어떤 초보자분들이 그 처음부터 이제 교육을 잘 거치시고 이러한 분들 거치시면 충분히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무리 없이 뽑아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꼭 해외 선물을 꼭 어떤 그 금융 지식이 상당히 높거나 아니면 전문 투자자들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특히 주식 투자자가 해외 선물 유의해야 할 상황들 크게 한 요 4-5가지 정도는 꼭 체크를 하시고 거래를 임하셔라. 자, 무엇을 거래할 수 있나요? 거래 가능 상품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게 그 해외 선물 종합 창인데 6개 시장에서 총 50여 개 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굉장히 다양하죠. 미국 지수라든지 중국 지수, 또 통화, 유로, 엔화, 뭐 상품 쪽에서는 골드, 원유, 구리, 그리고 뭐 농산물, 뭐 옥수수, 또 축산물까지도 되죠.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도 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품의 상품과 거래가 될 레버리지 이용해서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그 레버리지율 자체는 종목마다 좀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얼마가 있어야 거래할 수 있나요? 사실 이 부분도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거래를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거래를 많이 하는 상품 3개를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원유, 유로와 미국 지수. 기본 예탁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선물이라든지 옵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예탁금 뭐 1,500에서 1,800원 정도를 예탁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자,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현재 한 3,0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하면 뭐 한 3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금액만 있으면 한 계약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국내 그 옵션 시장에 비하면 그 매수 전용 계좌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증거금 한 계약당 증거금만 충족을 하면 요 금액만 있으면 충분히 한 계약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다. 유로 FX 같은 경우는 현재 한 계약당 2,530만 원이죠. 그래서 요것도 한 300만 원 정도 원화 기준으로 증거금 계약이 잡혀 있고 여기 보시면 다 달라요. 증거금이 종목마다. S&P 같은 경우는 6,000불이 넘어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5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미니하고 마이크로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통화 상품이나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그 미니 사이즈가 있습니다. 미니 사이즈는 뭐냐면 증거금이 예를 들어서 뭐 오일을 예를 들면 지금 3,000불이죠. 근데 그 미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반이에요. 1,500불. 그 대신에 한 계약당 틱가치, 그 틱가치도 제가 요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틱가치도 그 반대로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미니, 마이크로 상품들도 상장이 돼 있고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어떤 이 빅 사이즈를 거래하시는 것보다는 요 미니 사이즈와 마이크로 사이즈 요거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하시는 것을 제가 뭐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수준이고요. 그래서 미니 원유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만큼 1,513불이고요. 미니 유로 같은 경우는 2,530불의 반. 1265불. 마이크로 유로 같은 거는 지금 253불이니까 30만 원만 있으시면 마이크로 유로 한 계약을 사고 파실 할 수 있다.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증거금하고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 예탁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증거금에 맞춰서 내가 얼마를 시작하느냐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틱이란 여기 나오는데 틱은 최소 가격 변동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식의 호가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스피드 주문창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2,471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471.5 그리고 얘가 이제 바로 윗단계가 2,471.75죠. 그래서 틱과 그 S&P인데요. 이건 S&P는 계산을 해보시면 0.25가 이제 한 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 변동 단위, 그러니까 한 단계의 가격 변동 단위를 우리는 틱이라고 하고, 요 틱도 틱 밸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틱 가치라고 하는데, 요 한 틱에 대한 가치가 종목마다 다 상이합니다. S&P 같은 경우는 12.5불이 되겠고요. 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10불이죠. 유로는 6.25불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틱 가치가 다 상이하다. 자, 그래서 손익 계산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가 이제 틱은 이제 가격 변동 단위죠. 최소 가격 변동 단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일 같은 경우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뭐 여기다 할게요. 오일 같은 경우를 뭐 진입가 대비 10틱이 움직였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한 틱 밸류가 10불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위쪽으로 10틱이 상승을 했으면 한 계약당 100불의 수익이 나겠죠. 둘 곱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유 선물은 틱 사이즈가 0.01이고 틱 밸류 제가 말씀드린 틱 가치가 10불이다. 유로는 0.00005가 하나의 틱 사이즈가 되겠고요. 틱 가치는 6.25. 그래서 틱이 움직인 만큼 곱하기 이 틱 밸류를 곱하시면 그게 이제 손실이라든지 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 곱하기니까 이거 계산하시는 거는 굉장히 뭐 어려움 없으실 거고 그런 식으로 수익과 손실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의 택 가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품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요거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옆에 맨 밑에 이제 1일 변동폭 해서 뭐 70틱 기준이거든요. 틱 기준에서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70틱에서 150틱이 1월 변동폭이고 유로 같은 경우는 80틱에서 150틱이 1일 변동폭 그리고 선물도 80에서 150틱이 이제 1일 변동폭. 물론 이것은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은 평균 변동폭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빅스라고 얘기하죠. 신작 변동성에 따라서 어떤 1일 변동폭도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게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뭐 틱과 틱 밸류를 곱해서 어떤 손실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계산한 부분을 좀 제가 실어 놓은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오일이 32.40,
의 매수를 제가 했다고 치고 30.56에 전매도를 해서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1.84죠. 그럼 1.84면 5일 같은 경우는 그 변동폭이 0.01이 한 틱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184틱이 움직인 것이고 여기에 곱하기 10 여기 나오죠. 곱하기 10을 한 1,840불 하나로 하면 한 230만 원 정도가 수익금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차트 레인지로 따지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요만큼 정도를 내가 수익으로 쌓았다면 한 계약당 하나로 23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거래 시간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앞단에서 해외 선물은 24시간이 거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6시부터 7시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7시 1시간 전산을 휴장을 빼고 23시간이 거래가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6시부터 7시까지 그거는 이제 썸머 타임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보시면 그게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1년에 한 번 바뀌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요 1시간이 이제 휴장이고요. 나머지 23시간이 거래가 된다. 물론 이제 그 23시간 중에 거래가 활발한 시간이 있고 좀 뜸한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23시간 동안 시장에 진입했다 나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뭐 주말에는 제외입니다.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외고 뭐 제가 알기로는 저기 아랍에 어디는 뭐 주말에도 한다고도 알고 있는데 아무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외하고 나머지 주 5일 동안 하루에 23시간 1시간 빼고 거래가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휴장 시 거래소에서 미체결 주문은 강제 취소함. 요게 뭐냐면 자, 1시간 우리가 쉰다 그랬죠. 6시부터 7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미체결 주문을 뭐 밤 10시에 이제 한 계약을 걸어놨어요. 거기에 오면 가격이 오면 뭐 매도든 진입을 하겠다고 10시 밤 10시에 걸어놨는데 자, 요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음 아침 6시 휴장이 시작되는 요 시간까지 그 가격에 시세가 오지 않아서 체결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거는 자동 취소가 됩니다. 요 1시간을 거쳐서 7시부터 다시 출발하겠죠. 그래서 미체결된 주문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이 쉬는 시간을 거치더라도 그 주문이 남아있게 하는 주문을 제공하는 증권회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체결되지 않은 미체결 주문은 요 쉬는 시간을 거치면 강제 취소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꼭 알아두시고 거래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종합주문창인데요. 어느 증권사 HTS를 쓰시던 간에 어떤 이 해외 선물 종합창을 열어보시면 이 종목에 대한 이건 이제 크루드 오일이죠. 종목에 대한 어떤 그 기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든지 뭐 틱 사이즈, 그다음에 이제 뭐 만기일, 그다음에 뭐 틱밸류, 뭐 잔존 영업일수 해서 요 유지증권 뭐까지 거래소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것들을 계속 눈에 익히셔서 상품별 어떤 그 상이한 부분들을 꼭 암기를 해놓으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거래 비용 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편도당 얼마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뭐 편도 예를 들어서 뭐 4불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계약을 진입했다 나올 때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예,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8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사실은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타 상품보다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비싼 편이지만 이게 괜히 비싼 건 아니고요. 수수료가 비싼 편인데 그만큼 레버리지가 크다는 거죠. 그 얘기는 틱 가치 자체가 다른 상품들보다 좀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금 비싼 편이고 그 어떤 틱밸류라든지 일일 변동폭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수수료가 비싼 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절대적인 수수료 어떤 그것만 비교를 하면 좀 비싼 편이다. 그리고 뭐 증권사 담당 직원을 관리를 통해서 뭐 수수료는 또 협의술에서 좀 더 싸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환전해서 거래해야 하나요? 말씀드렸다시피 CME 같은 경우는 달러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입금하고 달러로 환전해서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환전 안 하시고요. 자체적으로 증권사에서 원화 증거금 또는 가환전 이런 거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환전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요거는 조금 더 거래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 마쳤고 다음 주에 해외 선물 기본 교육 2편으로 이어가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해외 선물 처음 시작할 때 강의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쉽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처음 들어보네요. 초보 투자자는 물론이고 이 매매하시던 분들께도 차근차근 기본기를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해야지 매매도 잘 되니까요. 이 강의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강의도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 퀴즈와 함께 힌트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유로, 2번 달러 인덱스, 3번 코덱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를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했죠. 달러 인덱스를 달러 가치를 수치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뭐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자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요. 네,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모두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문자번호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알아야 매매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죠. 해외 선물 움직이는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이번 주가 미국의 기업들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기라고 하는데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좀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좋아요. 자, 그럼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일단은 어닝 시즌 기대감이 좋게 나오고 있기는 하죠, 실적이. 예, 그런데 이제 단순히 보면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뭐 웰스파고, JP모건 그리고 시티그룹을 어떤 이런 금융주들을 필두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죠. 미국의 이제 시장조사업체에서는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의 이익 추정치, 그러니까 S&P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전년 대비 20%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분기 때는 25% 상향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20%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사실 이 2분기 어떤 20%의 전년 대비 이익 추정치 상승이라는 거는 우리가 2분기에 불거졌던 무역 전쟁이라든지 어떤 강달러 영향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예, 2분기이기 그래서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 발표되는 어떤 실적 결과치보다는 그거와 동시에 어떤 기업들에서 발표를 하는 하반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발표한 기업들 하반기 가이던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시장이 움직였다기보다는 같이 발표했던 하반기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되고 특히 이제 강달러 같은 부분은 지난 4분기하고 올해 1분기에 여타 통화 대비 2.5% 하락, 그리고 1분기에는 2.1% 하락. 그렇게 되면서 어떤 미국 내 수출 기업들이나 어떤 IT 기업들이나 예를 들면 제조업, 제약주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적에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러한 부분까지 이번에 발표되는 2분기 어닝 시즌에 반영이 될 텐데 2분기 때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무역 분쟁이라든지 달러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여타 통화 대비 5%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하반기 가이던스 발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한다.
그래서 그 단순히 우리가 실적 시즌, 이번 실적 시즌은 어떤 그 예상치나 이전치에 대한 그 결과치에 집중하기보다는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이 하반기 가이던스에 더 집중을 할 것이고, 종목이라든지 특히 이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어닝 시즌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단 2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나오곤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반기의 가이던스가 좀 더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좀 더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검색해봐도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 제가 풀어드릴게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해외 선물은 CME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만 거래가 되는 건가요? 종목이 굉장히 많던데 거래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강의에 살짝 나오긴 했지만 CME 말고도 많은 거래소가 또 있죠. 그렇죠. 네, 오늘 강의를 잘했네요, 제가.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까 제가 그 강의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CME 말고도 유렉스라든지 네. 뭐 SGX, 뭐 싱가포르, 뭐 아이스, 뭐 C봇,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다양한 거래소들에 상장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CM이라는 곳이 익숙하시다 보니까 종목 그 상품 명세서를 보시다가 다른 그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을 보면 좀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잘못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인가? 네. 해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거래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네. CME가 아니라고 해도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받쳐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예컨대 이제 뭐 사실은 저는 유렉스에 상장된 종목들도 상당히 거래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닥스 인덱스, 그러니까 독일 네, 지수 그쵸. 선물이죠. 닥스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유로스탁스 50, 그러니까 유로스탁스 50 같은 경우는 그 유럽 국가들 그 50개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12개의 유럽 국가들의 대표적인 50개의 종목들을 모아놓은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제로 매매해 보시면 굉장히 좀 매매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그 CME에 상장된 것들 종목들 만큼 굉장히 그러한 종목들도 거래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렉스에 상장된 종목들은 거래가 유로로 거래를 되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달러로 거래를 하느냐, 유로를 거래를 그렇죠.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미국 지수, 뭐 그러니까 미국 그 관련 상품들을 하느냐, 뭐 유럽 관련 뭐 분투체 같은 것도 그렇고요. 독일 뭐 그 채권 그 종목, 그래서 그런 것들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래량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 어떤 어려움이 없이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꼭 CME만 상장된 종목들만 해야 된다. 그러한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서 다양한 종목들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종목들이 CME에 가장 많긴 하지만요. 그 외에도 매력적인 상품이 다양한 거래소에 많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바로 만나볼게요. 아직 첫 거래도 시작하지 않은 초보 투자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초보자를 위한 쉬운 전략 세워주세요. 네, 아직 첫 거래도 안 하신 투자자분들 아까 강의 일단 도움이 되게 많이 되셨을 것 네. 같은데 어떻게 첫 걸음을 떼주시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질문은 사실은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탑3 안에 드는 네, 가장 많은 그쵸.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사실 가장 좋은 전략이라기보다는 가장 좀 유리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상품 선물보다는 지수 선물하고 통화 선물이 그래도 좀 편하실 겁니다. 지수와 통화. 예, 네.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우리가 통화를 예를 들어보면 통화 같은 경우 우리가 거래하는 통화 선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유로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엔 같은 게 있고 뭐 파운드 같은 게 있고, 사실 이러한 통화들은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그 메인 통화들에 메이저 통화들에 해당이 되죠. 네.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어떤 이런 메이저 통화, 한 나라의 통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메이저 통화로 통하는 이런 종목들은 그 극단값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는 왜냐하면 거죠. 통화 자체가 네. 어떤 이런 메이저 통화 자체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극단값이 뭐 하루에 뭐 5% 6%가 빠져버리면 사실은 그 나라 자체로 전체가- 통화의 네. 기능을 상실한다는 걸 그렇죠. 의미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한 추세로 크게 이렇게 하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어떤 밴드를 형성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상대적으로 초보자분들이 거래하시기에는 이 통화 상품 네. 그리고 이제 지수 선물 S&P 특히 네. S&P 같은 경우 나스닥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좀 편하시고 그리고 좀 많이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품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제가 이제 좀 콕 집어 말씀드리면 유로랑 S&P 하십시오. 그게 제일 그래요. 아마 좋으실 거예요. 네,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게 바로 유로와 S&P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궁금한 게 더 많으신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 퀴즈에 한 번 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보낼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퀴즈 주시죠. 예,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유로, 그다음에 2번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3번 코덱스. 그래서 제가 방금도 힌트를 드렸죠. 네. 악센트를 통해서. 그쵸.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 참여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문제에 답이 들어있으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바로바로 문자 주시면요. 우리 여의도 변프로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창 종목 많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실시간 시장 리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가장 먼저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제가 좋아하는 지수를 그죠. 먼저 봐야겠죠. 네. S&P를 먼저 보면 네. 자, 먼저 일봉을 봐야 됩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S&P 이제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사실 일봉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완연한 상승 추세죠. 그래서 물론 지난주에 이제 그 2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그 관세부가 이슈가 나온 게 이제 요날인데 요날 하락을 해줬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평선 자체도 아래쪽에 이제 위치하면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가시면 사실은 제가 그 방금 전에 이제 어닝 시즌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이던스에 이제 유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오늘까지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시장 참가자들이 그 이제 당연히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건 어떤 당연시하는 지금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5년 평균 그러니까 어닝 시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지수의 그 5년 평균치를 지금 다 하회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지금은 실적 발표 이후에 그렇겠네요. 지수가 힘을 못 쓰는 분위기라는 거죠. 좀 무뎌졌는 예,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장 시작하고 약 1시간이 흘렸습니다만 네. 어떤 오전장 단기 추세는 사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수량을 실으셔서 매매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러니까 반등시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네.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추세선 단기 추세선을 통해서 어떤 타점을 잡아보면 2,803선 2,804선, 그러니까 요 레인지 부근에서는 1차 매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어닝 시즌 효과를 그렇다게 받지 못하고 있는 S&P 같은 경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 시 매도 전략 가져가자라면서 기준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조금 전에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하시면서 S&P랑 유로 짚어주셨잖아요. 유로도 같이 볼까요? 오늘 좀 반등하는 것 같은데요. 예, 유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일봉상 보시면 얘는 수렴 구간입니다. 지금 네. 유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차례 크게 이제 이 구간에 하락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봉상으로는 수렴하는 그 수렴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간으로 보면 그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좀 더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위든 아래든 추세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분봉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거 제가 좋아하는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왔죠. 네.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왔고 이게 이제 30분봉인데 이 왼쪽 레프트 숄더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른쪽 라이트 숄더에서 지금 상승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부분 1.17400 부분 지지를 받고 한 차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중 대응한다고 하면
하락 시 분할 매수 전략이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진입가를 좀 잡아보면 1차로 1.17500선 1차 매수 영역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밑으로는 1.17400에서 370 정도로 2차 매수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시세가 오면 분할 매수해서 단타 전략을 한번 노려보자.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 시 분할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기준점 잡아주신 것까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유가 변동성이 좀 클 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크루드 오일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예. 지난주 오셨을 때 그렇죠. 수요일에 일단 75달러까지 갔던 크루드 오일이 수요일 급락 이후에 지금 현재 70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리 방송 중에 더 떨어져서 지금 68까지 갔죠. 기억이 나는데. 일단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빠질까요? 예,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봉이었죠. 그래서 지난주가 딱 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한 차례 올라오고서 지금 횡보 구간을 통해서 에너지 응축을 보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큰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근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크게 이제 하락을 해줬죠. 네. 그 일봉상 보면 하루 이틀 정도 큰 하락 뒤에 횡보 구간을 거치고 추가 기존 추세를 연장하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전에 이제 저희 같이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70점 네. 6호선 70.65선이었죠. 70.65선에 이제 매도 저기가 들어갔었는데 69.65선이었죠. 69.65선 요선. 이미 수익이 또 나셨겠네요. 예, 69.65선 제가 요선을 잡고 69.65에서 804에서 매도 접근해보자 했는데 거기 왔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오늘 러시아와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죠. 네. 네, 이제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는 것을 따르면 어떤 유가 하락,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 오펙 회의 이후에 계속해서 증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고 네. 트럼프 역시 계속해서 사우디에 증산 압박을 하는 모습. 그래서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오늘 회담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그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러시아와 트럼프의 어떤 그 회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큰 폭 하락 이후에 추세를 연장하는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수하지 마십시오. 네. 매수하지 말고 매수를 하더라도 어떤 그 단기 목적의 매수 손절을 짧게 잡고 단타 대응하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고 69불 지금 선에서 따라가기보다는 69불 선 그다음에 69.3, 69.2 이런 부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부분에 시세가 도착하면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는 금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당분간은 좀 반등 시 매도하면서 단타로 짧게 잡고 가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실시간 종목 움직임 봤습니다. 우리 변프로 전문가님이 또 모의 투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자, 이번 주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어닝 시즌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서 지수를 좀 거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수요? 그래서 예, 많이 올라가면 네. 매도를 하고 그리고 많이 내려가면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박스권 전략으로 한번 이번 한 주 모의 투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좋습니다. 좀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수로 좀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이 실전 매매도 조금 더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저희 해주가 퀴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정답 공개해 볼까요? 예,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은 2번 달러 인덱스죠. 그래서 주요 6개국 통화는 유로, 엔, 파운드, 그리고 스웨덴 크로네, 그리고 프랑, 그리고 캐나다 달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네, 오늘의 정답 예. 2번 달러 인덱스였습니다. 자, 10분의 당첨자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의 당첨자입니다. 4729님, 9794님, 2800님, 2801님, 5994님, 2301님, 8257님, 3968님, 8090님, 4949님까지 이상 10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에도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해주가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보시면 저희 전문가들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전문가의 이력이 나옵니다. 그 밑을 보시면요,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에 라이브 방송 버튼도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가 함께해 주신 여의도 변프로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주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은요, 가상화폐로 돈 버는 이야기 나눠볼 차례인데요. 역시 어디서도 못 듣는 알찬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 밤 11시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